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계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4,000피를 믿는다면 증권주 하나는 꼭 포트에다 담아라. 정경민 팀장. 네. 3,000피 가는 동안에요. 우리 KRX 증권 지수가 87%. 네. 와, 연초에 이건 뭐 종목을 사지 말고 증권 ETF 사는 게 낫을 뻔했습니다. TF를 사도 충분할 뻔했었죠. 그냥, 네네. 그냥 배불리 먹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뭐 결국 뭐 넥스트레이드라는 이제 새로운 그렇죠. 시장이 열렸고요. 그다음에 뭐 KRX 쪽에 이제 ETF 시장이 정말 뭐 조 단위로 지금 뭐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PBR이 원체 낮았잖아요. 증권주가 사실 저는 뭐 그때 주식을 안 했습니다만 뭐 80년대, 90년대 그때 주가보다도 못한 상태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정말 오랜만에 지금 예전에 이제 뭐 차화정 시절, 그다음에 그 외환위기 그 다음에 나왔었던 그 유동성 장세의 어떤 증권주의 가치만큼 지금 올라온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게 뭐 좋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장 좋을 때는 결국 하우스가 먹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지금 화끈하고요. 한 달,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6월 23일, 5월 23일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 어제 우리 25조 나왔거든요. 거래대금 25조 4천억. 근데 그냥 딱 그 난리예요? 한 달 전에 딱 봐도 14조, 13조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래대금 자체가 뭐 50% 이상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증권 회사들은 뭐 돈을 벌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뭐 아무리 싼 뭐 0.015% 수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 화끈한 거래 대금이 만들어준 이제 그런 수익성은 뭐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또 금리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채권 딜에 있어서 나오는 또 그런 수익들도 상당히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유동성 장세가 만드는 이런 그 증권주들의 강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아직 이제 PBR 1배를 다 채우지 못한 그런 대형사들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또 마법의 키워드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또 달라붙으면서 또 이제 STO도 있잖아요. 네, STO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PBR이라는 밸류에 이제 매몰되지 않고 또 다른 이제 신사업, 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수익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진다면 증권주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만 뭐 4,000포인트를 믿니 안 믿니를 떠나서 저는 그 지난달 대비 이번 달, 그다음에 지난 분기 대비 이번 분기,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의 네. 그런 거래 대금만 조금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증권주의 상승세는 뭐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고, 만약에 이제 이 거래 대금의 증가 폭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이제 좀 기간 조정으로 가거나 차익 신호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네. 예, 조금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픽은요. 네. 왜냐하면 지금 키움증권도 역사상 최고가고 하나증권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경민 팀장은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화끈한 매매를 하신다면 역시 미래에셋이 미래에셋증권 뭐 지금 51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팀을 발족시킨 짜고. 예, 네. 그런 뭐 유일한 증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래에셋 증권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 네. 지금 상법 개정안도 남아 있고 지금 3천은 왔고 지금 4천을 향해 갑니다. 증권주를 하나는 내가 담아두고 싶다. 여러 의미로. 김민수 대표는 뭘 담아야 하시겠어요? 거기서 아직도 없으십니까? 라는 쪽으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지금. 예. 마음이 아프실 텐데. 근데 김민수 대표가 더. 왜? 4,000피는 아직 좀 심했습니다. 좀 단계별로 가시죠. 좋습니다. 3,500피. 예. 일단 지금 관점에서 아까 팀장님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예, 더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서 원래 미래에셋이 맞겠고, 미래에셋 증권. 거기 네. 맞겠고, 또 추가로 잠깐 보게 되면 아직도 그렇게 계속 올라왔지만 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쪽은 한국금융지주 같습니다. 한국금융. 예, 사상 최고가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실적이 돌아가는 것에 비해서, 예. 그리고 또 볼륨이 커진 거에 비해서 예. 아직도 PBR 0.8배입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여전히 차트 이런 거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마바라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 아닙니다. 예. 예. 비싸지 않습니다. 네. 지금 선행 PR로 6.5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직 뭐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예, 많이 오른 것들이니까 여기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지금 한국금융지주 키움은
이제 역사상 최고가인 게 앞서 정경민 씨도 잠깐 이야기한 게 이제 과거에는 증권주가 날아갔던 거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가는 최근 기업들에서만 좀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 미래에셋증권도 이제 52주 신고가. 오늘도 지금 보니까 모든 증권주들이 또 경신을 할 듯한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8%대 급등 출발을 했고요. 한화투자증권도 5%대, 키움증권도 4%대, 한국금융지주도 자, 김민수 대표 지금 5%대 상승을 하면서 산뜻한 또 사상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1.8%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스피가. 코스닥은 1.7% 급등 출발을 했고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급에 있어서 선물 매도가 꽤 됐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아직 선물을 많이 사지는 않고 있어요. 한 180계약인데 오늘 선물을 또 얼마나 또 환매수하는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면 팀장, 현대 오토에버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자동차도 또 미끄러지면서 야 자동차 뭐 안 된다라고 하는데 뭐 자율주행까지 있다가 김민수 대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오히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일종의 이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었다. 그래서 막 오히려 막 그런 인플루언서들에게 설설 기고 안 좋은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괜찮다? 뭐 네. 이런 건가요? 현대 오토에버를 제가 이제 픽한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테슬라랑 직접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좀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네. 그 관련된 거는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상용화에 됐고 뭐 가격도 다 이렇게 좀 공개됐고. 세팅이 좀 됐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비롯한 이런 좀 소프트웨어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특히나 이제 요즘은 대형주장이잖아요. 네. 뭐 코스피도 25조 중에 17조가 코스피였거든요. 아직 이제 코스닥이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내에서 이제 자동차 내에서도 자율주행에 가장 좀 입각한 그런 종목으로 현대 오토에버를 좀 픽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종목이 좀 무거운 거에 비해서는 좀 이게 오늘 잘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요 말씀 좀 덧붙이고 네네네. 싶었는데 1조 4천억을 쓸어 담았어요. 기관과 네.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을 비롯해서 일부 좀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전쟁 때문에 지금 번거래도 지켜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만 노이즈가 나와도 기관 외국인들은 일단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이제 그런 네.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의 그 순매수 종목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다소 늦게 들어온 분들은 이제 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좀 네, 매수를 좀 그렇죠. 하셨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그대로 좀 이렇게 이 강세장을 다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제 좀 6월 그러니까 다음 이제 프리어닝 시즌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렇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었던 자동차와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이 종목 샀다 막 이거 올랐다고 막 이거 팔고 그렇게 가지 들뜨죠, 마시고 막 지금. 네. 반도체와 자동차를 좀 진득하니 한번 기다려 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정면 팀장이 자동차 그리고 어쨌든 테슬라가 간밤에 히트를 쳤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이제 테슬라에서 현대 오토웨버까지 갔고요. 김수 대표와는 자율주행 얘기 조금만 더 갔다가 LG를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율주행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퓨런티어가 7%대, SOS랩도 5%대, 넥스칩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다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SOS랩 한번 가볼까요, 먼저? 김수 네. 대표? 네. 일단 테슬라 바라기 종목이죠. 바라기 종목.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번 뛰고 보자. 뛰고 보자.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된 쪽들은 일단 몇 개 없다 보니까. 네. 네, 그중에 SOS 랩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도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자체들, 그래서 라이다를 활용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의 모빌리티는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런 쪽에서 로봇 쪽과도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이슈 있고 테슬라 뛸 때 같이 쫓아사게 되면 전혀 재미 못 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건 미리 접근했다가 그리고 또 나갔을 때 대응하는 게 좋고 예. 게다가 또 이 회사가 작년 6월 25일 날 상장했기 때문에 지금 1년짜리 보호예수 해제가 또 대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대응할 때보다는 조금 좀 한 발 좀 이제 챙길 건 좀 챙기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K 자율주행은 뭘 삽니까? 그냥 테슬라 사요? K 자율주행 아니면 현대 오토에버 그나마? HL 만도요. HL 만도요? 네. 차라리 지금 성과 나오고 있다. 지금 실적 나오고 있다. 주가도 예. 완전히 기어 있어요. 네, 그런 쪽인데 예. 이 회사 가장 큰 강점은 중국 쪽에서 나오는 요즘
현대차 중국 법인이 흑자 전환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겠죠. 네, 그만큼 혹시나 했던 부분들이 성과를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ADAS에서는 강자 아닙니까? 그쪽에서 성과 나오고 거기서 레벨업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래도 에이다스가 있으니까. 예.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아직 레벨 2라고 하더라도 예. 거기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가장 먼저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보고는 있는데 잘 안 갑니다. 자동차 쪽에서. 원래 저렇게 좀 실체가 있거나 하면 잘 안 가요. 네. 어떤 네. 거의 뭐 꿈을 줘야 가죠. 네.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네. 네, 그냥 그런 것도 네. 한번 투자 아이디어는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G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 어제도 그 누구죠? 우리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 LG 출신 때문에 LG들 몰아갔는데 지금 주 LG가 또 시세가 나고 있거든요. LG가 잘 안 가는 그룹인데 네. 지금 로보티즈를 민 것도 LG였고요. 지금 LG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일단 죄송하지만 LG 하게 되면은 저희가 주주가치 관련된 쪽에서 얘기하면 일단 약간 욱부터 하는 회사입니다. LG화학. 거의 저희가 크게 당했죠. 네. 예, 그 뒤부터 또 이번에 LG CNS 상장할 때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그러냐 네. 이런 쪽에서. 근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회사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첫 번째 그 열심히 또 민간 쪽에서 연구하시던 분이 정부 관으로 들어갔다. 네, 후보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연계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좀 연구했었던 그리고 또 몸 담았던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도 이번에 제가 보기엔 증권 쪽도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증권만큼이나 지주사도 같이 봐야 될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뭐 오천위원회? 오천특별위원회? 네, 이거 5천위원회요. 네. 네. 예, 5천 명이 계십니까? 예. 네. 5천 위원회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한국 증시의 취약한 쪽을 계속 건드리면서 개선시키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가장 큰 수혜는 지주사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혹시나 이제 지금까지 물적 분할해서 나올 수 있는 또 상장은 이제 못한다라고 예. 하게 되면 지주사는 이제 그 가치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NAV 가치 쪽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비상장 쪽에 대한 가치들 다시 한번 계산한다 그러면 싼 게 널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는 오히려 이번 상법 개정과 정부 개정안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가장 수혜를 본 측면들이 높다라는 쪽에서 증권주만큼이나 좀 될 만한 지주사 한 2억의 정도는 담아 놓으시는 게 이번 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관 후보자의 LG도 있지만 김윤수 대표께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한 그런 그룹의 지주사가 오히려 더 수혜를 받는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못하니까 이제. 네. 그런 짓 못하니까. 네. 그래서 LG에 더 시세가 난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욕하면서 사는 거죠. 예, 예, 이제는 못하겠지 하고 해서 오히려 지금 다행히 오늘 시세가 많이 나는데 지주사에 그중에 좀 LG가 많이 난 그 이면은 오히려 시장은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거다. LG CNS 상장으로 끝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LG가 가고 있다. LG가 진짜 눈에 띄게 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자, 정경민 팀장관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장주가 가지고 있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또 2차 전지는 진짜 대놓고 가슴 아픈데 반도체 네. 소부장은 정말 소갈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가 이제 미국의 그런 장비를 중국에 이제 이게 좀 제재하는 거 약간 이제 강화하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어제 장을 보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통에 이제 그것들이 좀 많이 희석이 돼서 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 뭐 DDR4, DDR5 이쪽에 어떤 재고 수요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장비주들은 어쨌든 심리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한테는 사실 나쁠 건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제 이제 시장이 눌리면서 뭐 삼성전자는 좀 빠졌고 하이닉스는 뭐 잘 버텼습니다만 어느덧 뭐 하이닉스는 지금 30만 원에 가까이 왔고요. 뭐 삼성전자도 좀 6만 원 선 앞까지 바로 좀 들이닥치는 그런 좀 강세가 나왔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그렇죠. 올라오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죠. 뭐 3,000이 넘니 많니 그러는데 이거 3,100도 지금
뭐 한 1% 오르면 3,100이에요. 지금 네. 봤을 때. 뭐 이런 반도체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뭐 지수는 당연히 좀 속도를 낼 맞아요.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삼성전자 쪽도 현대차 이런 쪽에 좀 많은 자금이 특히나 이제 좀 편안하잖아요. 다르게 급등한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본다면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었던 그런 재료들도 돌파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 좀 무거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방향성을 그렇죠. 좀 보이면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정도 수익 났으면 됐어 그리고 막 급등하는 종목으로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또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좀 진득하니 저는 그 어닝 시즌까지 좀 들고 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대장주 봤고요. 지금 시각 외국인들의 선물이 1,800계약 판매수를 돌입했습니다. 4,000계약 정도만 오늘 사주면 뭐 어제 선물 매도의 걱정은 완전히 씻게 되고 역시 이렇게 선물 환매수하면서 프로그램을 쫙 끌어오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오늘 대형주들도 훈풍을 불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대표. 네. 앞서 이제 LG 쪽 했는데요. 또 다른 이제 럭키금성 시리즈로 가면 LS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LS가 실은 LS 일렉트릭이 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많았었거든요. LS 일렉트릭 오늘도 지금 13%가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이 협력설 요 얘기 좀 해주시면서 지금 LS 라인이 다 갑니다. LS 네트워크스부터 해서 또 LS 마린솔 어제는 이제 꽤 갔는데 지금 오늘은 보합이긴 한데 LS 일렉트릭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네, 이게 한참 소문이 많았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뭐 미국의 빅테크 쪽에 뭐 들어간다. 잡았다. 예, 그게 한두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조금 구체화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LS 일렉트릭이 우리 들어가니까 공시 빡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엔 못할 것 같습니다. 왜죠? 비밀 유지 이런 것도 유지. 있을 것 같고 왠지 협약? 네, 그냥 이걸 즐기는 거죠. 그 소문을 내놓고 이제 이렇게 돼.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이 전력기기 쪽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네. 예, 밸류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전반 쪽에서 강자라고 하는 쪽들 그리고 또 미국 빅테크로 들어간다는 어떤 흐름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레벨업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실적 시즌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생각했던 것만큼 뭐가 됐든 간에 이만큼 보여줬다는 것들을 나오게 되고 특히 LS 그룹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계속 하셔도 돼요. 네, 예, 좀 이게 확실하게 뭐 해놓고 이렇게 끌어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되게 예. 좀 묵직한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오히려 상법 개정안에 LG처럼 LS도 또 그래서 역설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LS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반대로.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LS 쪽에서도 IPO 막 준비하던 것들이 네. 이번에 한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은 중복 상장. 예, 바로 시작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IPO가 준비가 무산되는 모습밖에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소송전이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에 갖고 있는 가치 그대로 돼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뭘 고르냐라고 했을 때 사업회사도 좋겠지만은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LS가 가치를 더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여기서도 지주사 이번 기회는 또 지주사 고르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그것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LS 일렉트릭 이제 송배전인데 미국은 송전도 중요한데 이 받는 배전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배전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빅테크,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는 이게 확인은 공식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상법 개정과 노려서 주 LS를 노려라. 네. 이렇게 LS 일렉트릭과 LS 투자 전략을 좀 봤고요. 지금부터는요, 줍줍할 수 있는 오히려 지금 오늘의 조정받는 것을 기회로 좀 나의 포트를 채울 수 있는 정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규명 팀장, 오늘은 예상대로 방산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13%가량 급락하고 있고요. 밑단에 코치노 테크놀로지 같은 밑단 쪽도 싹 다 지금 빠지고 있고 풍산도 포탄의 풍산도 한 13% 빠지고 있고요. 근데 방산을 이제 오늘 뭐 어쩔 수 없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게 그렇죠.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뭐 지금 전쟁 통해 이제 수혜를 받았던 이제 소위 이제 다 봤나? 그 이슈로 인해서 좀 이제 단기 급등을 했었던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급등을 했었던 방산주들은 뭐 당연히 이제 휴전 소식과 함께 그 동안에 내뿜었던 이제 그런 모멘텀을 좀 반납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나오고는 있는데 뭐 제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쭉 제가 좀 챙겨 보니까 예. 방산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은 제가 보기엔 내일 정도까지는 이런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용하셔서 그동안 이 주도주인 방산을 좀 넣지 못했던 비중이 좀 적었던 분들은 뭐 어떤 방산주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고 예, 현대 로템도 괜찮을 것 같고 LIG 넥스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뭐 한국 항공우주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좀 빅4, 빅5에 해당하는 그런 방산주를 글쎄 뭐 내일 정도부터는 좀 네, 비중이 오늘은 좀 두고요. 없던 네. 분들은 좀 이렇게 채워 나가시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임하셔도 뭐 저는 곧 들이닥칠 그런 이제 어닝 시즌에도 방산주는 주도주의 품격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실적도 되고 수급도 계속해서 좀 머물러 있고 해외의 그런 비교 대상 종목들도 이게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오늘 내일 정도의 그런 좀 조정세는 어쩔 수 없고 내일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산은 또 나토 정상회의가 있고요. 지금 국방비를 GDP의 5%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빠지지만 네. 내일까지 회의 결과 보고 또 한번 주목해 본다 또 했고 정유와 해운을 함께 갈게요. 조선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선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똑똑하셔가지고 또 들어오시네요. 네. 정유와 해운을 어떻게 할까요? 정유주는 지금 크게 빠집니다. SK 이노베이션 정도만 좀 덜 빠지고요. 여러 가지 이슈로 나머지들은 상당한데요. 정유 해운은 이대로 놓아주어야 할까요? 네, 별 관심이 없는 섹터 같아가지고요. 정유 쪽들요. 네. 네. 그러고 제가 주변에 정유 사셨던 분들은 진짜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운은요, 그럼 HMM은? 이걸 사는 게 아니라 흥하해운을 사시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쪽도 관심이 없어서 이거보다 지금 더 관심 있는 게 지금 이채손지 올라가요?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일단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비엠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 올해 3분기에는 실적 돌아간다, 수익성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수익성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뭔가 좀 들어온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좀 눈길이 간 것 같고 오늘 이선주 쪽에서는 또 그거죠. 반응하게 되면 나트륨 이온, 예,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쪽들이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오랜만에 7%대씩 들어오면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중기 저항대를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다. 그렇습니다. 엔캠은 완전히 좀 외국인 수급도 오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일단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거 이게 피부로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로보택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캐즘을 끝낼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어제 나왔던 인플루언서들의 이렇게 반응 보다 보면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It's very smooth 뭐 이러면서 예, 발음이 그렇게 얘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혹시나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로보택시에는 LFP가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면 짧게 운행하다가 바로바로 충전할 수 있고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서 그리고 또 가격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LFP는 그러면 누가 공급합니까? 이제 파나소닉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그렇죠. 어떤 캐즘의 효과, 캐즘의 어떤 종료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은 쓸 수 없으니까. 못 쓰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거기에 조금 빨라진다 그러면 숨통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양극재, 음극재 또 봐야 되겠죠. LFP 쪽에 그런 쪽에서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음극재 쪽이죠. 예, 그리고 또 양극재는 LNF인데 LNF는 지금 리파이낸싱을 좀 해야 될 자리 좀 그쪽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거 잘 해결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급등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서 일단 로보택시가 잘 안착되는지 그것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보택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이제 이 로직은 저희도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자율주행이 성공한다. 그러면 전기차 수요, 캐즘이 극복된다. K배터리, 왜냐? 중국 배터리 쓸 수 없으니까. 이 로직이었는데 어제는 좀 평가가 안 좋다가 이틀 전에요. 간밤에는 갑자기 또 대역전극이 펼치면서 테슬라가 살아나니까 우리 배터리도 좀 살아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 시각 키워드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먼저 가도록 하죠.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갈까요? 네,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지금 로봇주 다시 살아나라는 분위기인데 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LG 관련된 로봇 쪽이 강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정책적인 배경훈 후보죠. 그렇죠. 예, 그분이 오신다라는 쪽 때문에 움직였었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주가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그게 고개를 들면서 이제 딱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제 쭉쭉쭉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로봇주에 대한 확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먼저인 것 같고 안 그러면은 어제
단발성, 그러니까 뭐 정책 테마 쪽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움직였던 게 다야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종목들로 보게 되면은 종목 쪽에서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찾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낙폭 가장 컸던 쪽에서 좀 똘똘한 것은 CMS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게 좀 그렇고 거기다가 지금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보유예수 해제 쪽이 다가오다 보니까 예. 약간 무거워질 수가 있는데 이쪽들은 아직 그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낙폭 컸던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 찾아가시면서 대가돼 일단은 그거 먼저 보자.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턴하고 강한지 그거 먼저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점으로 삼아라. 왜냐하면 어제 오늘은 좀 이 LG 쪽이 약간 테마성도 있다. 그렇지만 시장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하이젠 R&M 어제 로보티즈였고요. LG에서 분사한 하이젠 R&M이 지금 상도 갔다가 뭐 풀렸다가 지금 25, 27%. 오늘의 로봇의 히트는 하이젠 R&M이다. 자, 정경민 팀장 이 시각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어닝 시즌. 우리가 잊고 있었네요. 이제 프리 어닝 시즌 오고 있네요. 네, 뭐 다음 주입니다. 다음 다음 주 주네. 프리 어닝 네. 시즌이고 7월 초 가면 이제 어닝 시즌 어닝 시작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좀 너무 인버스 이렇게 또 관심 있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화끈한 유동성 랠리는 뭐 지금 돈도 있고요, 정책 재료 있고요, 주도주들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뭐 밸류 프로그램을 비롯한 이제 정부의 이런 그 부스트 그런 이제 정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인버스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지수가 조금 피로감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어닝 시즌에. 근데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실적, 테마는 역시 실적이죠. 역시. 그래서 이제 6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8.2% 늘어났어요. 전체 수출량이. 그러니까 이 환율이 조금 이제 비우호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량이 좀 좋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강력한 실적 신뢰성을 6월에 이제 보일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는 PBR이 아니라 PER 수익 가치로 좀 이렇게 눈을 돌릴 가능성도 이 풍부한 유동성 시장에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좀 많이 YOY로 가장 크게 올라갔던 이제 그 데이터가 나왔던 게 이제 건강 기능식, 라면, 필러 이런 쪽이거든요. 뭐 노바렉스, 삼양식품, 또 뭐 휴젤, 뭐 두산 뭐 이런 쪽이 요즘 이제 짱짱합니까? 네, 직접? 거의 네. QOQ로 거의 50% 이상 올라가는 이제 요쪽이고요. 그 밑에 보셨던 초고압 변압기, 전선, 지상 무기 이런 것도 2에서 30%의 이 수출 증가율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한다면 이쪽으로 좀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키워드 했고요. 현재 시각 외국인들이 선물을 3,000계약 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안심권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문제가 우리 개인들이 콜옵션 매도를 많이 치고 있네요. 글쎄요, 이거 조금 더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스피 현재 시각 2%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